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오후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일까지 딱 15일 남았습니다. 지금 판세는 정부 여당에 매우 유리하고 미래통합당과 우파정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자유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1당이 될 것이다. 과한수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이 정도인데 국민들이 또 속겠느냐.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자신만만하게 나온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큰소리 믿고 싶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그 반대로 나오는데도 여론조사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론조사가 틀렸다. 거리 여론조사, 일부 유튜브에서 말한 거리 여론조사가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며칠 전까지도 홍준표가 이긴다고 주장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20%대를 달리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40%대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아주 실망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실과 우리가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진실은 어떤 진실이냐? 저는 우파 정당이 합쳐가지고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은 선방했다고 평가를 해야 할 선거입니다. 선방했다. 과반수는 어렵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면 목표입니다. 2004년 선거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2004년 봄에 문재인 현직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 소추했습니다. 소추안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겼어요. 그때 KBS, MBC가 들고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해서 여론에서 뒤집었습니다. 여론의 70%가 탄핵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지니까 이 광풍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주 처음 불리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몇십 석 차지하면은 많이 차지한다는 정도의 패색이 짙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표가 나와서 선거 지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정동영 씨의 실언 등이 겹치고 해가지고 개헌 저지선 이상을 확보를 하는 사실상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역전승이었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는데 선거 여왕이란 말이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런 구세주가 있습니까? 박다르크라고 불렸던 박근혜 씨의 역할을 황교안 대표가 해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종로구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벌써 전략이 잘못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구에 나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로서 이 선거 전체를 지휘하고 문재인 정권과 맞짱을 떴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씨를 상대로 하는 바람에 이게 전략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틀렸느냐? 언론이 자꾸 등을 밀었습니다. 왜 험지에 출마한다더니 종로구에 출마 안 하느냐 하니까 마음 내키지 않는 가운데 출마가 있었고 출마하다가 보니까 덫에 빠져버린 거죠. 전국을 지휘해야 되는데 종로구에 매달리다 보면 사람이란 게 우선 자기 일부터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은 훨씬 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진정한 자유우파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데, 김종인 씨,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2016년 민주당 대표를 모셔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코미디고 어떻게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선거판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빠졌느냐. 문재인 정권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 방역을 잘 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 이렇게 단수 명쾌하게 나오는데, 미래통합당은 뭡니까? 경제 실정 비판?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저들이 과반수 내지 개헌 저지선, 개헌 가능성 3분의 2죠. 개헌 가능성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지면은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독재, 그리고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통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누려온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일종의 체제 변혁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근사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런 대한민국이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게 불안 아닙니까? 그럼 이 불안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는 가장 중요한 선거의 주제로 삼았어야죠. 그 주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공산화냐? 자유냐?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헌법을 파괴하는 반역질을 했다. 반역정권이었다. 반역정권 심판, 이렇게 나왔어야죠. 반역정권 심판으로 나왔어야죠. 그렇게 해야 코로나와 같은 것을 더 사소한 걸로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승부를 벌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다면은 이 정권의 돈 나눠주기 정책도 먹혀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절박한 거, 어떻게 보면 제2의 6.25입니다. 첫 번째 6.25는 총을 잡고, 제2의 6.25는 투표로서 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야죠. 그런 말 다 빼버리고, 대표적인 예가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 추념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남로당의 무장 반란을 마치 통일의 꿈이었던 것처럼 왜곡 조작하는 연설을 해도 이것을 선거 국면에서 주제로 부각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반역적 역사관을 드러내도 침묵하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보 문제, 체제 문제, 이거는 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밀어내버리고, 참신한 것도 없겠지만 참신한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기고 있으면 또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겨도 문제인데,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선거 전략이 헝클어져 가지고 지금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렵다 하는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회고해 보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탄핵 사태 이후에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취한 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몰락이 예약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보수 진영의 선택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보호할 거냐, 두 대통령의 유산을 지킬 거냐, 아니면 부정할 거냐 였습니다. 감옥에 간 두 대통령을 보호했어야죠. 두 대통령이 억울하다. 두 대통령을 적폐로 보는 것은 두 대통령의 10년 통치를 부정하는, 이것은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우리는 두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간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 잘못했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해서 탄핵 사태를 정리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유산을, 노선을 이어가는 선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어요. 이걸 역사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가담한 사람과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당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국민들에게 탄핵에 대한 반성문 한 장 쓰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최소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정계에서 물러나고,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반성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이 더구나 새누리당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이 돼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통합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황교안 대표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좋은 당명인 자유한국당 당명을 내려버리고 미래통합당을 거는 바람에 탄핵 정리를 안 한 것이 한층 더 악화되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정체성이 불투명한 정당을 만드니까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하고 통합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핵을 정리하지 못한 보수 정당의 자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권에서 이 박근혜 세력과 이명박 세력을 다 적폐로 몰면은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키고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것은 지적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웠던 노선이 헌법과 합치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 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눈치 보면서 침묵함으로써 사실상 미래통합당 세력은 한국의 보수 전통에서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노선을 잊지 않겠다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잊는다면은 탄핵은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했어야 됩니다. 탄핵을 사실상 인정한 거죠. 탄핵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적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반역적, 반헌법적, 친북적,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욕을 먹어도 마땅한 이런 정책을 국민들에게 실감 있게 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앞서서 주장을 하고 나오는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미래통합당보다 몇 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야당이 앞서야죠. 야당이 언론보다 앞서야죠. 과거는 그랬습니다. 야당이 용감하게 싸우면은 언론이 그 야당에 기대어 가지고 정부를 비판했던 것이 우리 민주화 과정의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오히려 조선일보가 미래통합당보다 더 용감하면은 이게 체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엎치고 덮친 데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이것도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거죠. 170여 명이 죽도록 만든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의사들이 잘한 걸
축켜 세우고 충직한 공무원들이 살아 있어서 이렇게 됐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렸어야죠. 그리고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지적했어야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판을 지는 선거판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은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 여론조사 그리고 각 지역구마다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언제 진실을 알게 되느냐. 4월 15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때 첫 감정이 속았다. 황교안에게 속았다. 미래통합당에 속았다. 하는 배신감입니다. 속았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를 몰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흘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은 마지막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특히 이번 우리가 지고 있다.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렵다 하는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대충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정치는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은 지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으면서 이긴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것도 사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박한 느낌이 들도록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